지금부터 2020년 전라북도 콘텐츠 코리아의 창작의 세미나 10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라북도 콘텐츠 코리아의 은종찬입니다. 이번 10회차 세미나는 스토리텔링 컨설턴트 이야기 농업연구소의 안병건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병건 대표님께서 내 인생의 이야기 옷을 입혀볼까라는 주제로 재미난 스토리텔링을 진행해 주실 안병건 대표님을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제안을 받았을 때,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정확한 용어를 제가 몰랐었어요. 그냥 라떼는 말이야라고 했다가 나중에 검색을 해보고 찾아서 고쳤는데, 그만큼 이게 저는 이제 꼰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바라본 세상과 결을 좀 달리 보고 있는 꼰대임이 분명한데, 이 프로그램의 즐거운 이유는 움츠리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닌 척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해도 되고, 좀 틀려도 되고, 이러한 이게 판이 이제 깔려 있다고 생각해서 여간 즐거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살아온 내력의 이야기와 함께 살아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농생물학과를 졸업해서 인생이 농업농촌하고 이렇게 평생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유통 사업을 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꾼으로 한 10여 년 정도 전환을 해서 지금 쭉 살아오고 있는데, 제 저서로는 이제 제가 하는 일 단계 한 4, 5년마다 한 번씩 처음에는 인터넷 웹쇼핑몰 만들기, 이야기농업 스토리도잉 이런 식으로 책을 저작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우리 농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비즈니스인데요.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우리 농업 농촌 또 농민들 하여금 네 이야기는 직접 만들어. 서툴러도 괜찮아. 자기가 본 느낌을 그대로 당신을 이야기해 하는 이 과정을 이제 가르치고 토론하고 하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60년 제 이야기에 살아오면서 이야기가 이제 바꾼 제 운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5번 정도의 분기점이 있었는데요. 가만히 돌아보면 첫 번째가
1990년도에 여의도에서 풀무원 내추럴 하우스 그 유기농산물 전 유통점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한 3년간 진행을 할 때 이 고객들과의 만나는 과정, 그 다음에 상품의 콘텐츠 내용, 이런 유기농에 관한 것들을 컴퓨터로 정리하는 이 일에 흠뻑 빠진 것이 제가 이 첫 번째로 제 운명이 바뀌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번 한 7년 정도를 이렇게 유기농 유통 사업을 진행을 하다 선물 정농생활협동조합에서 1996년도에 인터넷 쇼핑몰 정농을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오픈을 하고 첫 주문이 안양에서 들어왔을 때 그 고객과 나누었던 채소와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던 것들이 아주 새롭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이 영상의 또는 이 스토리 서사의 세계로 제가 전면적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 계기가 이제 저때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페이스북, 블로그와 페이스북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6번째 제 운명에 전화하는 안병근 TV를 이제 스타트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작업했던 것 중에 보면 충청남도에서 삼농혁신 테마로 농정을 한 10여 년 동안 이제 펼쳤었는데요. 그때 이제 충남도청에서 저에게 이제 30초짜리 이렇게 두 편을 좀 만들어 달라는 요청들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개혁이 되고 잘 이루어지면 충청남도는 모여 살고 싶은 곳이 됩니다라는 이야기인데, 주사 김정희. 가장 좋은 반찬은 두부, 오이, 생강나물이고 최고의 만남은 부부, 아들, 딸, 손주의 모임이다. 그가 소망했던 삶은 좋은 먹거리와 가족이 있는 삶이었다. 농업, 농어촌, 농어민, 그리고 도시. 서로서로 살려주고 서로서로 지탱하는 것. 공생의 패러다임으로 모여 살고 싶은 곳. 충청남도입니다. 71살에 경기도 과천에서 돌아가시는데 11월 달에 돌아가신 양력으로 그해 여름에 이제 쓰신 이제 글 중에 최고의 반찬은 두부, 오이, 생강나물이고 최고의 만남은 내 아내와 아들, 딸과 손주의 모임이다라고 하신 그런 쓰신 이제 글이 예산 추사구택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게 이 30초짜리 영상으로 꾸며서 납품을 하기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국이 진행하면서 이제 비대면 이제 영상 교육으로, 그러니까 남원 이야기 녹음학교 같은 이제 보통 8강이나 10강 정도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 두세 번 정도는 얼굴을 맞대서 풀고 한 대여섯 번 정도는 이렇게 영상 화면으로 농민들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교감을 했던 기억들이 2020년도가 주는 신기하고도 새로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전라북도 김제로 제가 이제 오게 된 내력이 귀신에 홀린 듯이 제가 내려왔습니다. 수도권 생활 30년을 접고 이제 결국 내려오게 된 이유는 2014년도입니다. 제가 이제 김제의 강소농 농부들 한 20여 분하고 1박 2일로 이야기 만들기 투어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 가지고 있는 그런 풍감,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의 소재가 되는 거라서 반드시 저는 교육생들과 함께 그 지역을 돌아보는 여정을 꼭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1박 2일로 하는 과정에 이제 김제 원평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원평에서 저는 이제
다양한, 저것은 이제 원평 구미란 뒷산에 있는 무명 동학 농민군 무덤이거든요. 저렇게 팻말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무 팻말로 이 농민의 영령들을 저렇게 모시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주 미칠 것 같았어요. 세상에 이 구체적인 자료와 이 생생한 우리의 기반기억이 되는 이 동학의 역사가 저렇게 홀대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상태로 이제 여행을 그날 이제 진행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 명문이기 때문에 저는 저기서 동록계의 삶에 이게 감동을 받았고요. 그러다 퍼뜩 들었던 생각이 여기서 동록계에 살았다고 하면 저 뒷산에 묻혀 있었던 1번, 2번, 3번 저 팻말의 주인공 중에 하나가 혹시 여기에 살았던 동록계가 아닐까라고 그때 밤에 한참 생각을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부지에다가 1층, 2층 강의실과 제 2층의 작업실과 살림집을 넣어서 17년도에 전면적으로 김제 원평으로 30여 년의 제 인생을 이제 서울의 인생을 벗고 이 전북 도민이 됐습니다. 저걸 보면서 그랬어요. 그 어린 전봉준 장군이 원평에서 한 10년 정도, 한 8살부터 18살까지 한 10년 정도 원평에서 주생활 근거지로 살았고, 내 손으로 그냥 툭 존엄한 내 일상과 어깨동무하면서 이렇게 놀기, 이런 흐름으로 지금 이제 삶을 이제 꾸려가고 있습니다. 야, 막 물이 맑아라고 깔깔대고 이렇게 웃고 거기서 그치고 맙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어찌나 맑은지 그 돌틈에 엎드린 녀석들 고기들이 숨 쉬는 것까지 다 보이네라고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나 물이 맑아라고 보고 많은 사람하고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깊숙이 들여다보는 사람하고는 이야기가 훨씬 풍부해지고, 그래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사물을 보는 것, 그것이 제 표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 사진은 작년에 이제 제 느낌인데요. 작년에 2019년도에 전북 장수에서 10월 말에 오후 4시경에 찍은 사진인데, 사진 좀 잠깐 확대 좀 해볼까요? 이 사과를 딱 보는데 그 어떤 개수의 개념이 아니라 저 빛을 싹 받아 있는데, 나는 왕이다, 이런 느낌, 나는 사과야, 라는 느낌, 나는 존엄해, 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사과에 대한 느낌을 그 농부하고 같이 이렇게 그대로 이야기를 써서 만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렇게 사물을 이렇게 느낀 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러워 합니다. 보통의 이제 상업적인 컨셉으로 보면, 제 방울토마토가 화방 하나에 수십 개가 그러면 대부분 다 익은 걸 싹 따내고 나면 한꺼번에 안 익거든요, 쟤네들이. 그러면 이제 파란 녀석들이 한두 개가 끝에 남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그걸 이렇게 버리거나 하는데, 이제 횡성에 사는 한 농부는 저 옆에다가 저 파란 녀석이 막내가 마지막으로 익어갈 때까지 먼저 익은 빨간 홍아들 한두 개를 같이 붙여놔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남겨둡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집 방울이는 행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것은 외로우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막내가 혼자 남아서 외롭게 있는 것은 못 본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저 방울토마토가 그러면 갈라지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혹시? 물론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어때요? 잼으로 만들어 먹고 손님 모시면 나눠주고 우리 식탁에 올리면 되는 건데요. 라고 이 농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방울토마토 맛있어요라고 얘기하는 의미보다는 우리 집 방울이는 행복해야 하고, 행복한 방울이는 외로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 농부의 시선을 저는 금과 옥조로 삼고, 한 7년쯤 전에 제가 이제 포항에서 받은 밥상인데 가장 인상적인 밥상으로 남았어요. 요 풋고추 장아찌는 작년에 어땠고, 요 깻잎 장아찌는 둘째 딸 시집가던 날 담근 거고, 요거는 마을 잔치 때 이 곰탕 국물이 나온 거고, 아주 요 하나하나마다 이 아주머니께서 이 찬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여정을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그 맛이
훨씬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농업을 광합성으로 사물을 좀 봅니다. 농촌은 광합성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이 태양빛을 받아서 자기 에너지를 만들고 남는 에너지를 사람과 동물에게, 다른 미생물들에게 나눠주는 이 코스가 이게 이 농사가 하는 일이라고 보면 이 광합성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농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물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또 지역을 제 인생에 살면서 중요히 봤던 거 하나가 역사입니다. 전주에 오면 전주의 역사를 보고, 김제로 가면 김제의 역사를 보고, 해남을 가면 해남의 역사를 보고, 포항을 들어가면 포항의 역사를 저는 같이 옆에서 견지해서 봅니다. 요거는 이제 2013년도에 이제 해남군에서 저에게 겨울배추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사진 많이 알고 계시죠? 공제 윤두소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림인데요. 국보 240호죠. 해남 그 노구당의 정택에는 저런 그 국보급과 보물문화재들이 원본 그대로 보관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국립박물관 분원이기도 해서요. 저 공제 윤두소 선생은 고산 윤선도 선생의 그 종종 때 분이시죠. 증손자이기도 하고요. 저 해남시는 600년 내리 지금 해남에서 해남을 지탱하고 있는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넘치는 그 DNA로 넘치는 집안인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분이 살았던 삶을 추적을 해서 저분도 먹었을 해남 배추 뭐 이런 스토리로 역사하고 상상을 꼬맸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좀 앞부분 잠깐 좀 들여다 볼까요? 이제 여기까지만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결국은 이제 저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분이 해남에 사시다가 해남 배추와 이런 것들을 맛있게 드시다가 49세 돌아가시고, 그 아들, 딸 또한 유명한 화가이셨는데, 그 아들, 딸이 저 윤두소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13년 뒤에 예쁜 딸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두소 선생의 손녀딸이 태어나는데, 이 손녀딸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 엄마가 되시거든요. 다산의 엄마가 되시는데, 이 엄마가 43살에 막내인 야경이 9살 되던 해 병으로 가시게 되거든요. 이런 이제 이 혈연 관계가 해남에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다산이 18년 동안 유배를 했던 데가 강진 다산초당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강진 다산초당은 해남에 가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남의 엄마 집인 그 노구당 또한은 또 강진에 가까워요. 그래서 다산에 계셨던 곳하고 엄마네 집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거리상으로. 그래서 이제 엄마네 집에서 다산이 18년 유배 생활하는 동안에 모든 자료와 책자와 많은 음식거리를 만약에 이제 뒤로 제공을 해 주셨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게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엄마네 집에서 일국의 재상을 지내던 다산이 호래비로 내려와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맨날 책만 보냈겠어요? 아니거든요.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내려보냈고, 김장하면 김장 내려보냈고, 동치미 하면 동치미 내려보냈고, 뭐 다양한 역할들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다산 초당에서 건강을 지키면서 그 저작에 몰두할 수 있던 에너지 또한 어쩌면 해남의 엄마 집에서 보내온 해남 배추를 맛있게 먹고 진행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내용까지 포함된 배추 스토리였습니다. 이거 제가 기억나는 이제 스토리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당신이 짓고 있는 농사,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이렇게 저렇게 깊이 파고 부셔보고 나눠보고 요모조모로 쳐다보는 태도,
이것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제가 농부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부를 만들고 콩을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저 메주콩의 생김새가 같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이 진실을 소비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 아주 흥미로운 일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저는 또 주로 많이 보는데요. 전주의 비빔밥은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이 전주에는 이 양푼에다가 양푼 가생이를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갖가지 노랗고 파랗고 빨개 채소들을 놓고 고추를 넣어서 비벼 먹는 이런 음식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봉준 장군하고 이 김구 선생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상상이 가능했냐면, 넉두 장군이 이제 체포가 되어서 순창에서 서울 그 종로, 지금의 종각이죠. 종각에 의금부터가 있었는데 의금부까지 16일 동안 올라가거든요. 압송이 돼가지고 이 16일 동안 일본 국도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에 아마 우리나라 당시에 우리 백성들이 완전히 전멸했다고 하지만 또 뿌리 깊게 이렇게 남아있던 동학의 이런 이제 이 백성들이 아마 두 가지 행동을 했을 거라는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하나는 전봉준 장군을 구출하기 위한 액션들을 취했을 것이고, 또 어떤 흐름인가에서는 지나가는 곳곳마다 음식과 의복을 장군 이것을 드시고 올라가시옵소서, 이렇게 그 음식을 봉양했던 백성들이 많았을 거라는 상상 속에서 저런 이제 그런 흐름들을 김구가 구출하러 왔고 김구를 탈출시키는 이런 그 전봉준의 이야기들이 저 비빔밥에 녹아 있구나라 하는 얘기들을 한번 상상으로 이야기를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살면서 가장 이제 기묘하게 재밌게 봤던 부분들은 7년 전인데요. 청양 칠갑산에 그 장곡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주지 스님께서 저 창문마다 다 이렇게 그 팻말을 이제 붙여 놓으셨는데, 보세요. 왜 호랑이가 산에 없는지 아세요라고 빨갛게 써놓고,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 전부 다 폐암으로 다 죽었어요라고 이분이 써놓으셨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아주 저게 빵 터지면서 굉장히 신선한 쇼크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남들은 뭐 금년 흡연 금지로 남들은 이야기할 때 왜 호랑이가 산에 없는지 아세요라고 묻고 호랑이 담배 피다가 다 폐암으로 죽었어요라고 했던 이 스님의 재치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습니다. 사물을 남들과 다르게 보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하나 이제 삶의 모토로 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아주 자세하게 주름살이 핀 거, 땀 흘리는 모습, 슬픈 모습, 우는 모습, 가까이서 멀리서 옆에서 이렇게 사람을 아주 자세히 보는 것이 모든 스토리의 출발점으로 저는 알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물을 다르게 보고 깊게 보고 한 발 더 들어가서 보고 이 보고 난 것들을 기록을 하는 것이 이제 제 평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 45년째 일기를 쓴 것이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대학, 심지어는 군대에 제가 이제 강제 징집을 당했을 때 군대에 갔을 때도 저렇게 대학노트 3권 분량으로 아주 그 치밀하게 제 일상을 기록했던 기억, 그 다음에 저렇게 블로그와 페이스북으로 제 일기를 45년째 쓰고 있는 것이 제가 이야기꾼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자 괴결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드러내는 글쓰기가 제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차곡차곡 생각을 차곡차곡 기록하는 것은 저는 이제 지금 메테레가 한 30년 동안의 활동이 메테레 기록물이 있는데요. 사진과 음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세 페이지, 글, 뭐 이런 것들이 저기 폴더별로 차곡차곡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기 폴더에도 보죠. 2008년부터 2020년, 12년 동안 제가 먹는 밥상 중에서 와이프나 제가 했던 음식 중이나 누가 손님의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인상적이었던 음식들은 반드시 사진으로 찍어서 이름을 명토 박아서 저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찍고 이것이 모든 것이 기록의 일환입니다. 이렇게 찍고 도령기 촬영하고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사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죠. 자, 이러자면 이 원평전 내과의 이런 일상도 저는 중요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둡니다. 잠깐만 보실까요?
왜 저녁물에 물고기 튀는 모습 많이 보셨죠? 예, 됐습니다. 이제. 예. 이런 장면들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산책하다가 눈에 딱 밟히면 바로 찍어서 그 소리와 함께 제가 기록으로 남겨두기도 합니다. 훗날 제가 이 스토리 활동을 하는데 요긴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잠깐 한 번만 열어보실래요? 이게 수리 읽는 소리인데요. 예, 이것도 이게 미생물에 살아 움직이는 이 술을 만드는 덱에서 찍은 영상인데 이렇게 술 만드는 덱은 이런 모습이야말로 핵심적인 이제 그런 이제 기록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게 되는 거죠. 여행을 할 때도 저는 이제 기록을 남겨두게 됩니다. 이게 논산역 기차 타고 가다가도 이게 영상을 찍게 되고 그 영상 찍은 거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영상물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새마을을 타고 가다가 호남평에 펼쳐질 때 우연히 찍어둔 그런 일상 영상에 아나운서 멘트가 들어 있었고 그 부분을 잘라서 저렇게 논산역 도착 직전이라고 저장을 해뒀는데 3년인가 뒤에 논산시청에서 딸기 스토리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첫 장면에 이제 우연히 찍어두었던 저 장면을 멘트와 함께 이렇게 활용을 해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듣고 뭐 이렇게 기록한 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스토리의 이제 시작점은 이제 정감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요거 한번 보실까요?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한번 보시죠, 뭐. 예, 모든 스토리의 시작점은 이제 정감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살아가는 또 하나의 기준 중에 하나이기도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영상 일기를 씁니다.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는 블로그로 네이버 블로그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영상 일기로, 영상으로 일기를 써 제 생각을 표출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1975년도에 박정희 유신 정권에 이제 반대해서 시위 도중에 칼로 할복을 하고 돌아가신 이제 그 김상진 열사에 대한 이제 이 스토리 영화를 제가 요청을 받아서 제가 영화 제작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 컴퍼니의 크라우드 펀딩으로 작년 말에 한 2,700만 원 정도 펀딩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영화 제작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 원평전이라고 제가 2등으로 당선된 시나리오 가지고도 내년도에는 단편 영화도 제가 도전을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안병건 TV를 통해서 지역 스토리,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그 제가 살면서 아기자기하게 또는 엄중하게 또는 이렇게 중요하게 가볍든 무겁든 이렇게 다가섰던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하나씩 스토리로 건져 올리는 작업을 안병건 TV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서 없이 한번 꼰대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그냥 속에 있는 거 확 드러내니까 이렇게 좋았고,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병건 TV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좋은 강의 들려주신 안병건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바로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좋은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가장 기발하게 본 스토리텔링의 사례는 무엇인가요? 구미에서 이제 그 농부님이셨는데 당근 농장을 하셨는데요. 열자면 그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라고 소설을 짰는데 심청전에다가 당근을 좀 이렇게 인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근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영양 성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야맹증 예방 눈에 좋은 성분이 있어서 그 성분을 가지고 이렇게 신봉사에 눈을 뜨게 하고 하는 과정인데, 이 서사 과정에서 용왕까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멀게 만들었다가 그 당근으로 눈을 띄우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당근 심청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스토리텔링이 저는 가장 기발하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릴게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지식을 쌓기 위해 들여야 하는 습관이 있을까요? 대표님 너무 멋지세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딱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좀 다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사물을 좀 다르게 보거나 다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하고, 그리고 기록, 얘기가 됐든 아니면 차곡차곡 됐든 이게 구별이 되는 파일명을 붙여서 이렇게 저장해 두는 것. 물론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버리셔야 되겠죠. 이게 저장해 두는 것. 요게 굉장히 좀 다르게 보는 것, 기록하기.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표님의 롤 모델은 누구이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물을 다르게 보는 걸로 보면 영국의 존 러스킨인가요? 그분이 이렇게 예를 들자면 시장 안에 있는 이렇게 배추 이렇게 쌓여 있는 그 쪽파를 보고도 이렇게 그림을 막 그려내시고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사물을 이해하는 태도, 일상에서 이렇게 자기 상상을 건져내는 모습이 저는 그분이 제일 존경스럽더라고요. 존 러스킨이. 네. 다음 질문입니다. 곧 가게를 오픈하는 창업자입니다. 저의 상품을 널리 홍보하고 싶은데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이 있을까요? 초보에게 팁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품이신지 아이템이 뭔지가 궁금한데요. 결국은 요즘에는 이제 상품에는 이야기를 생산하고 이야기를 소비하는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 상품의 창업 과정, 그다음에 제품의 생산 과정, 그다음에 그걸 시작하게 된 동기, 이게 이 관점이 전부 그 대표님의 관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남의 관점이 아니고 소비자의 관점, 대표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꼈는지가 정가모니게 좀 드러나는 방식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야기거리, 이런 거를 준비를 하시고 사진을 준비하고 영상을 준비해서 짧은 이제 그런 영상으로 표현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대표님께서 느끼시기에 스토리텔링을 가장 잘하는 기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애플이라고 봐, 애플. 저는 이제 잘 모르게 애플에서 던지는 처음에 이제 TV로 이렇게 그들이 펼쳐내는 걸 보면 이게 쭉
빠져들어가 나중에서는 애플이 저는 제일 그 감성을 좀 다루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역사적, 지역적 스토리를 입히기 위해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유심히 보는 것, 그러니까 다른 준비는 없고요. 유심히 여러분이 살고 계신 뭐냐면 주변에서 이름이 난 것이든 나지 않은 것이든 유심히 살피고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보는 거. 그러면 달리 보이거든요. 파란 포기가 그다음 무당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그 블루베리 그 잎사귀에서 아침 이슬 먹어서 막 놀고 있는 모습 같은 거 들여다 보는 거거든요. 들여다 본 것을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 이 태도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 너무 멋지세요. 꼭 만나 뵙고 싶은데 어디 가야 뵐 수 김제 원평으로 오십시오. 원평에 오시면 뭐 차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원평으로 오시고 온라인에서는 이제 페이스북하고 안병건 TV하고 이런 쪽으로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스토리텔링은 참 좋은 경험 같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항상 느껴집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기록입니다. 기록. 그 말씀 주신 분의 그 일상을 네네. 끊임없이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표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여러 작업을 해오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이신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5번째 분기점에 처음으로 사진 가지고 만든 영상으로 제가 설계를 했는데 네. 나라 경상북도에서 2천만 원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작을 들어왔을 때 아니 세상에 이게 농사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컨설팅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농약 파는 것도 아닌데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하네 했을 때 그래서 이 비즈니스로 그때 이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참 즐겁고 기뻤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대표님의 최종 목표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제 친구들은 다 이제 은퇴를 좀 할 나이인데요. 저는 이제 작년 올해 전북 컨전에서 이제 시나리오 단편과 다큐멘터리로 시나리오를 써서 이제 상을 받고 보니까 이제 또 다른 꿈이 생겼어요. 이제 내가 한번 이 시나리오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그 다음에 그동안에 쌓여진 이 기록을 가지고 한번 이 지역의 이야기 또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단편 영화나 이런 영화 시나리오 작업을 한번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겼습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좋은 강의와 좋은 답변을 해주신 안병건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11월 넷째 주에 세미나 4회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이제 공지할 예정이오니까 참고해 주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많은 창작자분들이 많이 시청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창작자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예.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의 결이 있다 그러잖아요, 결. 너는 결이 있어라고 했을 때 결은 일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역을 내가 사는 모습을 기록하고 싶어 했을 때, 이것이 일관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구체적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되어 기록되어져 가는 요 과정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살아오니까 들거든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기록하는 요 태도, 이런 여정,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인생의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세미나 10회차를 이제 성황리에 마무리하겠고요.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드리고, 이상으로 세미나 10회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